그러면 자녀분들은 언제? 제가 한국에 하나원을 나온 지가 11년 9월에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애들도 찢어져서 데리고 왔는데 큰애 먼저, 작은애는 나중에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한국에 와서 10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알바해서 벌었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갖고 친정 엄마하고 큰애 두 분이 먼저 오고 그리고는 회사를 들어갔거든요. 아까 하나원에서는 이제 내가 이 나이에 회사도 갈 수 있을까 걱정을 하셨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너무 했어요. 근데 나와서 일단은 부딪히고 보니까 그런 걱정이 사그라들더라고요.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가 경험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니까 아, 내가 그렇게 사회에 적응 못할 그런 실력은 아니다. 조금 그런 자신감이 좀 생겨갖고 그때부터는 좀 이게 덜어졌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 취직하신 거예요, 그러면? 파수 영어만. 영어만 한 10년 차가 됐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 원어민 강사들이 있거든요. 원어민, 영어 프로그램은 원어민 강사들이 하시고 전 처음에 사감으로 조금 하다가 관람객이 또 많이 오는 데여서 네. 그리고 프로그램을 매표를 해야 되거든요. 티켓팅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매표소에서 티켓팅도 하고 그러니까 매표소, 콜센터 뭐 이렇게 그 종합적인 그런 건데 그거를 하다가 지금 코로나라서 지금은 행정사무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파주 영어 마을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일하시면서 결국에는 둘째 자녀분까지 그렇죠. 다. 둘째는 5년 후에 데리고 왔어요. 둘째 애랑 여동생 가족이 있었거든요. 여동생 가족이랑 같이 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이 온 게 2018년에 막내 동생 가족까지 오다 보니까 가족은 현재는 거의 진짜 대단하십니다. 다 거의 온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제가 봐도 너무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한국에 오셔서 정말 거의 10년 이렇게 사셨잖아요. 네, 10년.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한국에 오길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죠. 때가 너무 언제였어요? 잘해서 그 북한에서 나를 추방 보냈잖아요. 네. 그게 감사할 정도라니까. 오. 나를 추방을 안 보냈으면 내가 이런 결정을 못했죠. 한국에 올 결정을 못했죠.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으면 탈북을 한다는 게 참 너무 어려운 결정이어서 네.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감사할 정도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난 한국에 와서 매 하루하루 매 순간이 아무튼 감사한 것 같아요. 회사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회사분들이 진짜 좋으신 분들이셔서 사회생활은 사람들이 좋아해야 또. 여행은 많이 다니셨어요, 오셔가지고? 여행은 저희 회사에서 연수를 일본으로 갔다 왔고 부산, 경상도, 청도, 대구 그런 데는 다녀봤어요. 정말 내가 여행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간 건 아니었고요. 이게 한국에 친구 언니들이 계셔서 특별한 계획이 없이 어느 날 가자. 그래가 그럼 나도 휴가 내고 KTX 타고 그리고 갔죠. 청도 쪽에 가면 거기에 또 친구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펜션도 다 해주시고 기분 좋게 즐겁게 다녔어요. 저는 이제 평양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국내, 그러니까 북한이다 생각했을 때 북한 안에 그렇게 놀러 갈 곳이 많았을까 싶은데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없죠. 근데 진짜 북한은- 한국에서 그건 엄청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는 일단은 내가 여유가 되고 내가 결심을 하면은 그냥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북한은 예를 들면은 해산에서 어느 군으로 간다. 그래도 우리는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여행 같은 거는 어렵죠. 그러니까요. 국내에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놀러 갈 만한 것들이. 해외여행 같은 거 가게 되면 여권을 처음 가져보셨을 거잖아요. 여권 어떠셨어요? 여권, 나도 그때 여권이라는 걸 사실 안 내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일본 연수를 간다고 그래서 여권 신청을 했는데 막 일주일 만에 나오더라고요, 여권이. 그래서 5년짜리를 할 거예요? 10년짜리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10년짜리는 수수료가 조금 더 많고 이런데 그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여권을 받아갖고 그 공항에 가서 여권 이거 하는데 참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한국 사람이 그 은근한 어떤 이런 자부심 같은 거 있잖아요. 여권 있는 사람이야? 막 여권, 이제. 묘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또 한 번 느낀 게 세상에 참
참 내가 잘 태어났다. 정말 한국 오기 잘했다. 정말 큰일 했다고 내가 그랬어. 한국에 와서 정말 적응하는 동안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꼭 좋은 점만 있지는 않았을 그렇죠. 거잖아요. 처음에는 적응한다는 게 이게 내 마음을 내가 정리하고 다스리는 게 그게 어렵더라고. 처음에 자격지심이 너무 많았고 이 자신감이 없어서 다른 혼자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그렇게 안 보는데 그런 걸 자체 모순이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게 빠져갖고 내 자체가 나를 계속 압박을 한다고 할까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이 처음에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빨리 해방돼서 떨치고 나오는 게 참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시간이 약이구나 생각은 들었는데 한 달이 다르고 두 달이 다르고 한데 6개월이 지나니까 좀 숨이 나오는 웬만해서 집에 처음엔 들어와서 창문도 못 내다보고 어디에 계속 있었냐면은 그만 방 골방이 있잖아 저쪽에 복도 쪽으로 난 방이 있잖아 계속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못 나와 있고 실에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한원에서 금방 나와서 그 나온 날부터 거기 들어간 게 이쪽에 못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한 6개월 되니까 아 여기 있어서 창문도 내다보게 되고 여유가 생기는 그때 거죠. 조금 여유가 그때부터 생기더라고요. 내가 10개월 만에 큰애를 데려왔다고 했잖아요. 막 돈을 모았다. 6개월부터는 자 이제는 데려와야지. 그래서 막 저쪽에 브로커를 막 보내기도 하고 뭐 어떤 여유가 생겨야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유가 없을 때는 계속 이렇게 마음이 쪼들리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나와요. 처음에는 10개월 만에 또 회사도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많이 이게 그런 게 있죠. 그 자신감도 없고 참 이게 내가 이거 어떤 실수를 하지 않을까,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이 앞서고. 너무 많아갖고 그리고 네. 회사에 간 사람이랑은 없잖아요. 나 혼자고 선입견도 있거든요. 아,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한 달, 두 달 있으면 전혀 그런 게 없이 무난히 적응을 잘했던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나의 생각. 나의 생각이다. 난 이렇게 사는데 이거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살아가는데 명분 같은 거 있잖아요. 나는 그 명분이 감사하게 살자. 감사하면서 살자.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아침을 맞이한 것도 감사하고 오늘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이랬더니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그렇게 힘드셨던 기간에 저도 혼자서 있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하죠. 아, 정말 막막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내가 여기서 없어져도 누구도 모르겠네. 그렇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고 아무도 하니까. 없으니까. 그 생각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엔 버티고 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이러니까 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해결이 되는 부딪히는 게 것 같아요. 네. 부딪히는 게 그냥 방법인 것 같아요. 난 처음에는 정말 절의 고도에 홀로선 이런 느낌 있죠. 진짜 뭐 사막에 홀로선 느낌이었는데 사람은 다 살게 돼 먹었나 봐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네 진짜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모님한테 인생이란 어떤 단어로 이제 규정을 한다고 하면 규정을 한다면 고난과 더불어 사는 거. 고난과 더불어 사는 거. 이미 다 이루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어떤 바람, 꿈이 있으실까요? 어떤 그 사람 초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그 초심을 자꾸만 잊어버려 갖고 나도 자꾸 놀라는 때가 많은데 그거를 그냥 간직하는 게 참 바람이고 우리 애들이 어떤 사명감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런 촬영이 진짜 처음이셨을 텐데 처음이에요. 처음이어서 좀 내가 너무 지금 실수 많이 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탈북민 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고 우리 그 탈북민들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라서 웬만한 북한 이야기도 다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정말 뜻깊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기 내주셔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뭐 한 말씀 이렇게 네. 평양 남인희 씨
평양에서 와서 저도 너무 신기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북한에서 살 때는요, 평양에서 살아보는 게 사실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했었는데 평양을 박차고 여기 지금 이렇게 이게 한국에 와갖고 저 같은 사람 인터뷰도 하고 참 너무 이분들의 삶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정은경 이모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